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영화상 시네포트의 권혜입니다. 자, 얼마 전에 끝났던 8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아깝게 작품상과 감독상을 놓친 카메론 감독이 자신의 전작이죠. 바로 타이타닉을 다시 3D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타이타닉은 그 아바타가 깨기 전에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무려 12년 동안이나 지키고 있었던 그렇죠? 작품이죠. 네. 뭐 흥행뿐만이 아니라 아카데미에서도 워낙 많은 상을 타서 감독상과 작품상을 수상한 제임스 카메론이 나는 세상의 왕이다라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대사를 외치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14개 부문 후보에 지명됐었고 11개 부문 수상을 했었죠. 네. 뭐 배너 또는 반지의 제왕 왕의 기한 뭐 이런 작품들과 아마 동급의 작품들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자신의 작품을 자신이 직접 리메이크한다는 것 뭐 취지야 이해가 갑니다만 네. 감독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데 더 치중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많은 관객들이 더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메이크입니까? 아니면 2D를 3D로 만드는 겁니까? 네. 후자 아닌가요? 네, 그런데 네. 다시 만드는 거니까 어쨌든 예, 그렇죠. 네. 말 갖다가 네. 이렇게 자꾸 변경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실수한 다음에. 네. 네. 자, 그러고 말이죠. 이 가지고. 제임스 카메론 감독 같은 경우는 참 2D에서 3D로 전환시키기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터미네이터 2 같은 경우는 정말 물량이나 전체적인 작품 규모로 볼 때 만들 경우에 괜찮을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성공할까요? 아니면 실패할까요? 만약에 영화가 상영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네포트 첫 번째 소식은 유시연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피터판의 공식이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만든 조창호 감독이 새 영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일단 출연진이 화려합니다. 김남길 씨 그리고 황우스레 씨가 나오는데 격정 멜로래요. 그 내용이 어떻게 나왔냐면 비밀을 간직한 탈옥수 남자와 사랑의 상처를 감추고 살아가는 여자의 시린 러브 스토리라고 합니다. 참 갖다 붙인 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폭풍전야 제작 보고 현장 가보시죠. 짧아서 더 강렬한 사랑. 영화 폭풍전야가 개봉을 앞두고 제작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차세대 충무로를 이끌어 나갈 두 배우 김남길, 황우스레 씨가 슬프고도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 돌아왔는데요. 두 남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에서부터 제작 과정 전반에 얽힌 에피소드가 모두 공개된 현장. 지금부터 그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녕하세요. 폭풍전야에서 수인 역을 맡은 김남길입니다. 오늘 날씨 추운데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영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폭풍전야에서 미아 역할을 맡은 황우수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누트런 카페에 가면 환상의 섬 제주도의 비밀스럽고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한 이번 영화는 비밀을 간직한 탈옥수 수인과 지독한 사랑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미아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번 역할을 위해 무려 14kg을 감량했다는 김남길 씨.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몸을 사리지 않으며 촬영에 임했던 황우스레 씨는 당시의 고생담을 생생하게 회상하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 영화에 대한 그들의 열정이 사뭇 진지하게 느껴지는 대목이었죠. 그렇게 해서 14kg를 빼면서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그래서 14kg를 뺐는데 그때 내 사랑 내 곁에 김명민 선배님이 살을 뺄 때 그때 같은 시기에 살을 뺐거든요. 정말로 우리 샤워하는 장면이 있는데 정말 뼈만 앙상하게 남게 샤워를 했는데 이슈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섭섭했었습니다. 남길 씨나 저는 지금 추운 바닷가에서 촬영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둘이 꽁꽁 얼을 정도였는데 뜨거운 물통 받아놓고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바다에 들어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둘이 그때 정말로 몸이 너무 힘들 정도로 너무 고생하고 저는 또 응급실에도 실려갔었고. 응급실에 실려갔었다고요? 네, 그럴 정도로 감독님이 그렇게 고생시키셨거든요. 드라마 선덕여왕을 통해 대한민국의 여심을 사로잡았던 김남길 씨와 예능과 스크린을 오가며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황우스레 씨는 일찌감치 2010년 최고의 멜로 커플 자리를 점찍어 뒀는데요. 각자 새로운 역할에 도전을 시도하게 된 두 배우는 고군분투 시행착오를 거치는 끝에 촬영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직업이 셰프다 보니까 그게 그 인물을 표현하는 한 직업 중에 한 부분이어서 또 굉장히 그 직업을 묘사하기에도 뭔가를 칼질 하나나 아니면 음식을 요리하는 모든 부분이 그러니까 늘상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분들이 하고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 따라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부분 다 제가 처음에 시행착오를 많이 했었는데 뭐 마술 동작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몸도 약간 좀 잘 안 따라주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손 동작이나 이런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하세요? 마술을? CG? 마술에 CG를 쓴답니다. 절망의 순간에서 다시 시작되는 두 남녀의 애절한 감정신이 눈길을 사로잡는 영화 폭풍전야. 각양각색의 한국 영화들이 개봉 러쉬를 이룰 4월 여러분 곁을 찾아간다고 하니까요. 극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서로 가슴 애어가면서 절제된 연기 보여주며 정말 열심히 작업했으니까요. 정말 좋은 작품 나왔으니까 많이들 연인들끼리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거 뭐든지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 순수할 수 있을 때 용감할 수 있다고. 근데 알면 알수록 더 두려워지고 모르고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황호신의 감독님 얘기하신 그런 것처럼 그런 분들이 정말 와서 영화를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사랑이라는 그 정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불안관에 이어 스크린 점령에 나선 김남길, 황우술의 두 배우가 전하는 색다른 사랑 이야기. 당신의 감성을 깨워줄 가슴 절절한 멜로 영화 폭풍전야가 올봄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잘했네. 나도 괜찮고. 2019년 도시에는 정체불명의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그 결과 인류의 대부분이 뱀파이어의 먹거리로 전락하게 된 어느 날 A complete lack of human blood over this period of time resulted in a massive deterioration of the frontal lobe. First signs of physical deformities began with elongated ears. Mental functions such as logic, emotion, most parts of speech, then terminate much faster than you or your team originally speculated, doctors. Out on the 피를 street, 제공하는 소수의 인간마저 점차 자취를 감추자 뱀파이어 세계에서는 생존을 위한 위기감이 날로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What we're talking about is the extinction of the human race. What we're talking about is only having enough blood to sustain our population till the end of the month. If a blood substitute is not found immediately, this will happen to all of us. 그리고 마침내 혈액 제약회사 블러드뱅크의 소속인 뱀파이어 수석연구원 에드워드 달튼은 대체 에너지 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데요. Hi. Did you come to finish me off? We need your help. We've been searching for vampires we can trust. Trust. You're a blood doctor. You can help us. Help you how? A blood substitute is a solution, but it's not a cure. There's another way. Take it. 도통 진척 기미를 보이지 않는 연구에 희망을 잃어가던 에드워드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처음 만난 인간 생존자 오드리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게 됩니다. He's waiting for you. 그리고 그녀를 비롯한 인간 무리의 대피를 적극 돕게 된 그는 인류 생존의 결정적인 열쇠를 지닌 한 남자 라이오넬을 만나게 되는데요.
Trees are the oldest living things on Earth. Did you know that? They say some are over 4,000 years old. Someday, though, this tree will die. And so will you. Maybe you won't die of old age like her. But the thing you're holding on to, that last breath of humanity, will vanish as soon as the blood does. What do you want? Same thing you do? A future? 인류의 미래를 위해 특별한 실험을 자청한 라이오넬과 그의 일당에 의해 협력을 제의받게 된 에드워드. 그는 과연 자신과 인류의 생존 앞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2019년 뱀파이어가 인류를 지배한다는 독특한 설정에서 출발한 영화 데이브레이커스는 새로운 형식, 색다른 비주얼로 뱀파이어 영화의 흥행 계보를 이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언데드의 형제 감독 마이클 스피어리그와 피터 스피어리그가 연출을 맡고 배우 에단 호크, 윌리엄 데포 등 할리우드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한 SF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 데이브레이커스가 곧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인생을 살면서 오늘처럼 감격스러운 순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 하연이와 한평생을 함께하게 될 날이고, 참고로 그 여자 이름은 연희입니다. 맞이할 연자에 신혼의 단꿈에 채 젖어들기도 전에 불의의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진 남편 진우. 그를 지극정성 간호하는 아내 연희의 일상은 고달프기만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 누구예요? 당신. 그와의 추억을 되새기길 반복하던 어느 날, 형의 사고 소식을 전해들은 쌍둥이 동생 진호가 그녀 앞에 등장하고 공항에서 그의 모습을 처음 본 연희는 소스라치게 놀라 그만 정신을 잃고 마는데요. 하연희 씨. 야, 이 배롱나무 이거 어릴 때 형이랑 나랑 같이 심은 거예요. 2년 전에 왔을 때는 시들어 있었는데. 그런 장난 좋아했어요. 쌍둥이라는 거 감췄다가 사람 놀래키는 거. 얼굴 생김새에서부터 목소리 하나까지 모든 것이 남편 진우와 꼭 빼닮은 진호. 그의 모습에 연희의 혼란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미안해요. 형,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을 텐데. 걱정 마요. 깨어나면 다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악착같이. 그거 내가 대신하면 안 돼요? 생기를 잃은 꽃처럼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그녀에게 연민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된 진호는 서서히 연희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서기 시작하죠. 정말 저기요. 진우 씨가 깨어날 수 있을까? 괜찮아요? 진우 씨가 날 구해줬듯이 내가 진우 씨를 다시 깨어나게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 때문에 진우 씨가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게 나 때문에.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묵묵히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진호에게 점차 마음을 열게 된 연희는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병에서 기적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하게 된 순간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남편 진우가 기적적으로 깨어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네 와이프가 쌍둥이 동생이랑 바람났다고 생각해봐. 벌떡 안 일어나겠냐? 자신에 대한 아내 연희의 감정이 예전과 사뭇 다름을 느끼게 된 진우는 그것이 자신의 쌍둥이 동생 진호로 인한 것임을 눈치채게 됩니다. 미안해요. 우리 그만해요. 여기까지 온 건 그만하려고.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와 한 여자의 치명적인 사랑 이야기를 그린 이번 영화는 배우 유지태, 윤진서가 올드보이 이후 7년 만에 재회해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 장면 좋아했어요. 사계를 모두 담은 전국 방방곡곡의 빼어난 풍광이 눈길을 사로잡고 쌍둥이 형제의 엇갈리는 감정과 극한의 대립이 긴장을 더하는 영화 파국의 사랑, 비밀의 극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색깔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폭풍전야와 비밀에는 멜로물이라고 하죠. 근데 둘 다 비밀을 갖고 있고 격정 멜로라고 얘기합니다. 네, 어떤 영화일까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유지태 씨의 1인 이야기 참 궁금합니다. 네. 데이브레이커스라는 영화 아까 있었잖아요. 네. 제가 또 에다노크 좋아하잖아요. 재밌겠죠?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 뱀파이어들의 그 변화가 아주 진짜 말 그대로 변화무쌍합니다. 뱀파이어들이 막 모여서 회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혈액 자판기에다가 뭐 혈액 은행에다가 대체 혈액을 개발하고 점점 인간이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먹을 혈액이 없기 때문에 혈액이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거기에 쓴다. 대해서 개발을 하는 그거예요. 재밌어요. 이거 봐야겠어요. 네. 영화를 이렇게까지 홍보를 해주시나요? 하여튼 어쨌든 그 뱀파이어 저희는 마음에 들면 맞긴 합니다. 한번 밀어주죠. 예, 밀어주죠. 예. 네. 뭐 두 분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네. 혹시 뱀파이어 아니신가요, 두 분이? 자, 이 영화 만든 형제입니다. 마이클과 피터 스피어리그 형제 감독인데요. 언데드라는 좀비 영화를 만들었고요. 영화를 아까 잠깐 보셨습니다만은 좀비류의 인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런 상상력이 뛰어난 그런 감독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그 흥행성이 높은 그런 영화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좀비류의 인간이라는 건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 난 궁금합니다. 혹시 오동진 제가 이렇게 씨가 한 잔 먹으면 약간의 좀비류의 인간 그렇게 되죠.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형제 감독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워셔스키라든지 코엔 형제라든지 그런 것도 누가 있죠? 다르덴. 다르덴 독일 감독이죠. 네. 팡브라더스. 네, 팡브라더스. 태국 감독이. 태국 감독이.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스피어리그 형제도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이브레이커스는 지금 개봉을 했습니다. 한번 극장에 직접 찾아보시죠. 자, 최근에 거장 감독 한 분이 복귀했습니다. 네, 그 작품 속보이는 신작에서 만나보시죠. You okay, boss? Yeah, I'm fine. I just can't stomach the water. So you're my new partner. That's right. Not the best way to meet with my head halfway down the toilet. Doesn't exactly square with Teddy Daniels, the man, the legend, I'll give you that. Give you a briefing about the institution before you left. All I know is it's a mental hospital. For the criminally insane. 때는 1954년. 이곳은 정신병원이기도 하고 교도소이기도 한 셔터 아일랜드입니다. 테디는 세계 2차 대전 참전 경력이 있는 퇴역 군인 출신이고요. 뛰어난 직감과 명석한 두뇌 소유자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연방 보안관입니다. 테디와 척이 파트너가 돼서 셔터 아일랜드를 찾아온 이유는 하룻밤 사이에 환자 중에 한 명이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수용되어 있는 재소자들은 평화롭지만 어딘지 모르게 비정상적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또 이방인을 대하는 모습도 뭔가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One Rachel Solando escaped sometime in the last 24 hours. Last night, between 10 and midnight. She considered dangerous? You could say that. She killed all 3 of her children. She drowned them in the lake behind her house. 모든 출입문이 차단된 이 방에서 레이첼은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병실을 샅샅이 뒤지던 테디는 잠시 후 레이첼이 남긴 걸로 추정되는 메모지를 발견하는데요. 거기에는 암호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This is definitely Rachel's handwriting. I have no idea what the law for is, though. It's not a psychiatric term. I'm afraid not. Who is 67? Fuck if I know. I have to say, that's quite close to my clinical conclusion. 주변 수색을 나온 테디와 척. 이 셔터 아일랜드에서 수감자가 탈출하는 일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함께 수색을 나온 교도소 교관들이 왠지 말이죠, 수사 방향을 자꾸만 흐트려 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테디의 지시를 무시하고 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거든요. What's that tower? It's an old lighthouse. The guards already searched inside it. What's in there? More patients? Sewage treatment facility. It's getting dark soon. I'm calling this off for the night. Let's go, boys! 테디는 결국 수색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시작합니다. And you were at your post all night? Yeah, but I didn't see a thing. Glenn. Glenn. Tell me the truth. I maybe went to the bathroom. What? You breached protocol, Christ. I wasn't gone more than a minute. 이 과정에서 테디는 중요한 단서를 잡아냅니다. Dr. Sheehan? Yes. He was running the session. He's Rachel's primary, the psychiatrist who directly oversees her care. We're going to need to speak with Dr. Sheehan. I'm afraid that won't be possible. He left on the ferry this morning. His vacation was already planned. He'd been putting it off too long. You're in a state of lockdown. 실종자 주치의에게 휴가를 줬다. 참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죠. 상식적이지 않은 박사의 결정에 의구심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는데요. 자, 하지만 간호사와 경비원 등 전 직원이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섬을 빠져나간 주치의와의 연결을 위한 유일한 수단, 전화마저 끊겨버립니다. I'm sorry, sir, but it's all down, all the lines. The storm's hitting the mainland like a hammer. 그러니 이곳에선 테디의 추리력과 직감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소득 없이 수사를 종료해야 할 상황인데요. 그날 밤 테디는 이상한 꿈을 꿉니다. She's still here. Who? Rachel. She never left. You have to wake up. Go. You're here. I'm not. You have to face that. But she is. So is he. Who? 레디스. 레디스는 테디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큰 상처를 남긴 사람입니다. 아내는 테디가 근무를 나간 사이 화재로 사망했는데요. 그런 아내가 등장한 꿈은 생시인지 꿈인지 헷갈릴 정도로 생생합니다. 자, 이 꿈을 꾼 후 테디는 수사를 계속하기로 결심합니다. 일단 환자들을 대상으로 레이첼의 실종 당일 상황을 추적해 나갑니다. What can you tell us about Rachel? Not much. She keeps to herself. She believed her kids were alive. She thought she was still living in the Berkshires, and we were all her neighbors. The milkman, postman, Deliveryman. And Dr. Sheehan was there that night. Yes. He talked about anger. 환자는 당일 상황을 비교적 정상적으로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녀는 척에게 사소한 부탁을 한 가지 합니다. No problem. 파트너인 척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테디의 수첩에 재빨리 뭔가를 적습니다. 왜 그녀는 척이 없는 틈을 노린 걸까요? 수사는 계속됩니다. Did you ever meet a patient named Andrew Latis? No.
Never heard of it. 처음 듣는 이름 같지 않죠? 저렇게 동요를 하니 말입니다. 분명히 뭔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디가 이토록 집착하는 인물 레디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Andrew Ladis. He was a maintenance man in the apartment building where my wife and I lived. Okay. He was also a firebug. Andrew Ladis lit the match. And it caused the fire that killed my wife. 자, 그리고 잠시 후 교도관들 모르게 밖으로 수색을 나온 두 사람. 이 와중에도 척은 환자들과의 면담에서 새로운 단서를 잡은 게 없는지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결국 테디는 사실을 털어놓죠. Come on, boss. She wrote it. By conducting experiments on the mind. At least that's my guess. And you think that's going on here? Like I said, no one would talk, right? Till I found somebody who used to be a patient here. The guy's name is George Noyce. Nice college kid. Socialist. 그리고 며칠 후 테디는 레디스를 찾아 다른 병동에 숨어드는데요. 여기서 예기치 않은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Ladis? That's George Noyce. No, it's not possible. You can't be here. You like it? Who did this to you, George? You did. What the hell do you mean? While you talk, while you fucking talk, and I'm back in here because of you. George, how did they get you out of there? 셔터 아일랜드의 비밀을 테디에게 알려준 최초의 인물인 조지는 어떻게 해서 이곳에 다시 오게 된 걸까요? 과연 누가 그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No! Don't you get it? Everything you were up to, your whole plan. This is a game. All of this is for you. You're not investigating anything. You're a fucking rat in a maze. George, you're wrong. You're wrong. No, really. Been alone much since you got here? I've been with my partner. 조지를 만난 테디는 극도의 혼란에 휩싸이고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듭니다. 테디를 이곳으로 불러들인 의문스러운 실종 사건의 주인공 레이첼, 아내를 죽인 밤학범 레디스와 인체 실험의 진실을 알려준 수감자 조지, 그리고 정체 모를 파트너 척. 그들은 왜 테디를 이 섬으로 끌어들인 걸까요? 테디는 과연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속보이는 신작이었습니다. 네, 헐리우드 최고의 거장이란 말이 아깝지 않은 마틴 스콜세지의 신작입니다. 셔터 아일랜드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헐리우드 영화를 이야기할 때 이 감독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근데 최근에는 말이죠, 이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전작보다도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의 계속해서 한 작업을 통해서 더 유명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벌써 4번째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갱스 오브 뉴욕, 에비에이터, 디파티드, 그리고 이번에 바로 이 셔터 아일랜드까지. 근데 이 작품은 또 평단에서 많은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올해 베를린 영화제 경쟁 부문에 출품됐던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화제를 모았었죠. 이 장르가 스릴러예요. 스릴러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뭔가 반전이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서 뭐지? 저건 또 왜 저래? 뭐지? 라는 생각만 하셨을 거예요. 답은 오동진 씨가 알고 있습니다. 뭔가 반전이 있어요. 그 반전은 지금 책을 읽으신 오동진 씨가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면서 나는 답을 알고 있어! 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말하고 싶어서 아주 그냥 죽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일본에서, 국내에서 지금 가장 인기가 좋은 일본 미스테리 소설 작가면은 히가시노 게이거나 미야베 미유키 얘기하는데요. 미국 작가는 바로 이 데니스 루에인이 꼽힙니다. 그래서 이 데니스 루에인의 작품이 굉장히 국내에도 많이 번역돼 나와 있고요. 이 영화의 그 제목이 살인자들의 섬입니다. 그래서 꽤 두꺼운 책인데,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모았던 책이고, 이 작가의 그 책들이 대부분 영화로 많이 만들어져서 미스틱 리버라는 작품은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네. 쇼 펜 주연의 영화로 또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아까 마틴 스콜세지 말씀하셨는데요. 마틴 스콜세지와 그 동세대 감독하면은 스티븐 스필버그, 네. 조지 루카스 그리고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이렇게 네. 동시대에 아주 거장 감독들로 다 꼽히는데 이 감독 가운데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마틴 스콜세지가 아닌가 싶고 거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디카프리오와의 어떤 그런 짝을 네. 이룬 게 굉장히 70년대, 도움이 된것 80년대는 늘 마틴 스코세지 감독이 이야기할 때는 꼭 로버트 드니로가 늘 따라 나왔는데 이제는 디카프리오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 영화는 러닝타임이 2시간 18분이라고 합니다. 좀 긴 듯하죠. 하지만 절대 길지 않다고 합니다. 평당과 또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고요. 미국 개봉 시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오동진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사람을 결코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카데미 감독상에 빛나는 캐슬린 비글로우는 분명 매력적인 그런 외모를 가진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그런 여성 감독이기도 하고요. 올해 나이 58세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질 수 있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네, 어쨌든 이 감독의 작품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이드 무비에서는 비글로우 감독의 작품을 모아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Well, the time has come. Catherine Bigelow! 자, 일단 할리우드에서 가장 지적이고 아름다운 외모의 감독 모습을 한 번 더 봐야겠습니다. 네, 캐슬린 비글로우 감독이 이번에 상을 탄 작품은 허트로커라는 것. 지난주 시네포트를 보신 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죠? 자, 이라크전에 참전한 폭탄 해체반의 얘기를 다룬 내용의 영화인데요. 비글로우 감독의 작품답게 남성적이고 가치 중립적이며 대중영화의 이야기 구조와 그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쟁은 전쟁일 뿐이고 대개는 전쟁에 대해서 비판적인 척하지만 한편에서는 전쟁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열중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죠. 전쟁의 문제를 알려면 전쟁 그 안에서부터 봐야 한다는 식입니다. 자, 이것도 평균일 수 있지만 여성 감독이 전투의 현장을 리얼하게 담아내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허트로커는 그런 점에서 꼭 보고 싶은 작품에 꼽힙니다. 자, 캐슬린 비글로우란 이름이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한 영화는 바로 이 영화 폭풍 속으로입니다. Hello, ladies and gentlemen. We are the ex-presidents, and we need just a few moments of your time. We've been screwing you for years, so a few more seconds shouldn't matter, now should it? 자,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미국 역대 대통령의 마스크를 하고 은행을 터는 장면이 시작 부분에 나오죠. 레이건 대통령의 마스크를 쓴 사람이 이 강도단의 우두머리인 듯 싶은데요. 알고 보면 이들은 해변에서 멋진 서핑을 즐기는 매력적인 젊은이들입니다. 자, 신참 FBI 요원인 주인공이 서핑을 배우러 놀러 온 것처럼 위장해서 이들에게 접근을 시도하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중간에 꼭 여성이 필요했습니다. 사랑에 빠지죠. 이제 양쪽, 그러니까 주인공과 은행 강도의 우두머리는 서로의 신체를 눈치채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적이지만 적이 되지 못하는 관계에 빠져들게 됩니다. 신분을 뛰어넘는 우정이 싹트게 되는 셈인데요. 둘의 내면은 마치 폭풍 속으로 서핑을 몰고 가듯이 때론 아슬아슬하게, 때론 스피디한 액션을 보듯 긴장감 있게 펼쳐집니다. 자, 남성 버디 무비의 전형 같은 이 영화를 여성 감독이 찍었다고 라는 말들이 이 영화가 발표됐던 1991년 당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글로우 감독은 남성성이 넘치는 사실은 성적 정체성이 남성인 감독이냐? 지금 보시는 이 영화를 보시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경찰 학교를 갓 졸업하고 근무지에 배치된 한 여경관이 우연한 강도 사건에 휘말리고 점점 더 살인자의 마수에 얽히면서 심지어 용의자로 오인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쫓고 쫓기는 추적, 로맨스, 배신과 음모의 이야기가 잘 섞여 있는 것도 볼만하지만 권총의 총신이 지닌 검푸른 빛을 매혹적으로 포착해낸 감각적인 비주얼이 돋보였던 작품입니다. 네, 경관이 된 여주인공이 제복을 입는 장면에서부터 이 영화가 어떤 빛의 예술을 추구하는가를 보여주죠. 캐슬린 비글로우가 남성성 뒤에 섬세한 여성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비평적으로나 흥행적으로나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 영화 역시 비글로우 영화 가운데 매력적인 작품으로 꼽힙니다. 1995년에 만들어졌지만
밀레니엄을 앞둔 1999년의 세기말적 분위기를 포착했던 작품이죠. 자, 영화 속에서는 스퀴드란 이름의 뇌파신경 자극장치가 밀매되는 사회상이 그려지는데요. 이 스퀴드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의 인생의 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체험할 수 있게 한 장치인데요. 냄새를 맡는 것은 물론 심지어 촉감까지 느낄 수 있게 만든 장치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상은 사실 아수라장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 담겨진 영상을 마치 마약처럼 즐기며 살아가지만 주인공을 지배하는 건 과거의 여인과 나눴던 기억입니다. 자, 아무리 시대가 새로워지고 첨단화된다 한들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자, 폭풍 속으로의 강한 스피드 그리고 액션과 블루스틸의 비주얼한 감각을 결합시킨 작품이었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가 너무 빠른 한마디로 앞서 나간 작품이었습니다. 관객들이 쉽게 공감하지 못했었죠. 자, 스트레인지 데이즈 이후에 캐슬린 비글로우가 정점의 실패를 맛보고 7년 넘게 작품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영화가 바로 이 잠수함 영화 K-19이었습니다. 자, 미국으로 망명하려는 한 잠수함 사령관과 그의 그런 정치적 김새를 알아챈 잠수함 내부의 부관 사이에서 밀고 밀리는 심리 게임이 벌어집니다. And you will be in mine. You needlessly endangered this boat and its crew. 자, 숨막히는 밀폐된 공간, 바닷속이라는 거대한 차단벽 속에서 벌어지는 서스펜스는 그 어떤 스릴러 영화보다도 손에 바짝 땀이 나게 했었죠. 하지만 이 전형적인 남성 영화는 전형적인 남성 영화라는 점 때문에 흥행에서 대대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캐슬린 비글로우는 수면 아래로 깊이 잠수하게 됐죠. 자, K-19로 몰락하기 전 그녀의 또 다른 실패작인 웨이트 오브 워터를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제목입니다. 미국 메인주의 외딴 섬에서 100년 전 잔혹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요. 한 남자가 살인자로 몰려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영화는 4명의 남녀가 이 100년 전 사건의 진상을 재조사하기 위해서 섬으로 향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100년 전의 진실을 파헤치려던 남녀들이 오히려 100년 전 의혹에 덫에 빠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질투와 살의를 느끼게 되고요. 기이한 사건이 벌어진다는 이색 미스테리 스릴러입니다. 자, 션펜과 엘리자베스 헐리, 캐서린 맥코맥, 사라 폴리, 카트린 카트리지 등 당시 유명 연기파 배우들이 총 출동했던 작품입니다. 자, 이런 영화가 있었는지 과거에는 인정조차 받지 못했던 캐슬린 비글로우의 이 작품을 한번 재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은 늘 실패만 있는 법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허트로커의 성공을 통해서 캐슬린 비글로우 감독이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드 무비였습니다. 네. 자,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과 작품상을 거머쥔 비글로우 감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미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방금 시상식 봤지만 뒤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뒤에 앉아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장미의 전쟁이다 혹은 전부인의 역습이다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아무튼 좋은 감독이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바바라 스트레이전드가 이제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작품들 쫙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 본 것 같다 하시는 작품은 아마 패트릭 스웨이지와 키아누 리브스가 나왔던 폭풍 속으로 정도 또 블루스틸도 일 겁니다. 네. 그리고 많이들 모르실 텐데요.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참 편견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저렇게 날씬하고 매력적으로 배우처럼 생긴 여성분께서 게다가 지금 앉아 계신 그 오동진 씨보다 10살 이상 연상이신 분께서 이런 남성 성향의 영화를 멋지게 만들어내셨는지 게다가 또 K-19 이후에는 재기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하는데 엄청난 자기관리와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정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제 나이를 그런 식으로 밝히시는군요. 아니, 어리시다고요 훨씬. 저도 하여튼 저렇게 멋있게 늙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스트레인지 데이즈 같은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영화 실패했었죠. 조금 대중 영화를 만들지만 섬세한 감각 때문에 좀 앞서 나가는 그런 주제와 소재를 다루는 감독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작품이니까 한번 캐슬린 비글로우의 작품 쭉 한번 일람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은 재미일 것 같고요. 아마 못 보신 작품들이 더 많아서 새로운 매력을 느끼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허트로커는 어떻게 개봉 날짜가 잡혔나요? 그렇죠. 어떤 영화인지 궁금하신 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알려진 것처럼 폭탄 제거반의 영화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올밑졸밑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긴장감이 끝까지 가는 영화라고 합니다. 개봉 날짜를 못 잡아서 좀 고민했었는데 잡혔습니다. 4월 22일 개봉 예정입니다. 올 아카데미가 선택한 영화 허트로커 저희가 또 그때쯤 되면요 다시 또 여러분들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라크전과 관련해서 그 볼만한 작품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허트로코도 그렇고. 또 맷 데이먼 네, 그린존이죠. 네, 그린존 같은 작품도. 원래 폴 그린그래스가 워낙 그런 그 추적신, 전투신 같은 거 워낙 잘 찍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 이라크전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관객들에게 매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영화 만들려고 미국이 전쟁했나 이런 건 아니시겠죠? 뭐 전쟁하는 김에 영화까지 만들자 뭐 이런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수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요. 별별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네포트 별별 이야기 김원 성은진입니다. 자, 오늘 시네포트 별별 이야기의 주제는 잠깐만요. 묻었어요? 자, 오늘 시네포트 별별 이야기 주제는 오늘은 말이죠. 잠깐만요. 뭐 이렇게 여봐요. 진행 좀 해요. 방송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아이, 자, 오늘 별별 이야기 시네포트가 흰머리 있어요. 예? 하나 이렇게 창피하게 진짜. 자, 여봐요. 자, 오늘 시네포트 별별 이야기 주제는요.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 팔 좀 뻗어봐요. 네? 아니. 먼지가 이렇게 많. 아니, 오늘 시작부터 별별에게 오늘 주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주변 사람을 정말 미치게 만드는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 지금부터 함께 보아요. 여봐요. 이왕에 하는 거 여기 좀 띄워봐요. 어휴, 많다. 여기. 어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사기 전문 니콜라스 케이지. 직업도 문제지만 생활 습관도 문제입니다. 자, 일렬 종대로 줄 서 있는 저 청소 세제들 좀 보시죠. 혹시 뭐 청소부를 투잡으로 하고 있냐고요? 아니, 취미가 청소란 말씀이죠. Roy, it's me, it's Frankie. Come on, pick it up, buddy. I know it's tough, but come on. 전화벨이 울리거나 말거나 뽀드득 닫고 또 박박 닫고. 유리 테이블은 아래 위에서 전부 닦아주시고 틈새 홈의 미세한 먼지는 칫솔을 사용하여 제거를 합니다. 이 정도면 뭐 취미라기보다 사람 미치게 만드는 몹쓸 습관, 결벽증이라는 것이죠. 저 깔끔한 뒤처리. 어이구, 주부 구단 뺨치시겠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사기를 치려고 해도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데 그깟 청소 때문에 몇 날 며칠 두문불출. 그래서 사기 파트너 프랭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Take your shoes off. What? Why? Take your shoes off or you don't come in. Jesus Christ. Oh, God, what is that smell? What'd you get, attacked by Mr. Clean? Roy, open the window, buddy. 집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손님에게 잔소리 폭탄 날려주시는데요. Hey, would you watch the rug? You're spilling food. What? You didn't take your shoes off. Okay, I'm taking the shoes off. Okay, buddy. I'm taking them off. See, they're off. The shoes are off. Okay. All right, would you wipe that thing off when you're done with it? Wipe the receivers. Wipe it off. Okay. How's that? You like that? How's that? Okay, I'm sorry. Okay. 증상이 갈수록 심해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왔는데 치료받는 중에도 엉뚱한 소리만 하십니다. You got stains on your carpet. Is that what you were thinking about? Stains on my carpet? You can sit up. 네 양마에 무야 되겠다. 그러던 어느 날 이혼한 아내와 살고 있던 딸이 찾아왔습니다. 아빠가 딸에게 처음으로 하는 말은? Could you please take your shoes off? Oh, yeah. Sorry. You want to stay here? Well, I could pay you back by cleaning up. Or something. 글쎄다, 제발 어질지나 말거라. 니콜라스 케이지가 외출을 하자마자 큰일 날 짓만 골라가면서 하는 딸내미. 이 딸내미가 아버지를 좀 띄엄띄엄 하시네 그랴. 집에 돌아온 결벽증 환자 니콜라스 케이지. 집안 꼴을 보니 정말 완전 당황, 어이 상실할 지경입니다. 내가 못 살겠다. I think it's disrespectful. I think it's disrespectful. If tomorrow morning I took you back home. What did I do wrong? You didn't do anything wrong. 아이, 너 집 마구 어질렀잖니. 아유, 그래도 숨겨둔 돈은 그대로 있네. 하여간 맘상한 딸내미는 가출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이렇게 딸내미도 내쫓는 니콜라스 케이지의 결벽증 고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지요. Once you leave this building, every time an opportunity presents itself, no matter what it is, you will say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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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me believe it!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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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모든 거부하는 습관 노를 외쳤던 노맨 짐 캐리.
그러다 보니 이거 왕따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기 위해 강연장을 찾아온 곳인데요. 자, 이때부터 은행원 짐캐리는 뭐든 오케이, 예스를 달고 살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문제가 좀 생기죠. I'd like to apply for a small business loan. And what's your business? I bake cakes in the shape of different celebrities' faces. Oh, wow, Mickey Rourke. No, it's Bono. 아이고, 눈치하고는. 하여간 투자 가치 없는 고객이 대출을 받으러 와서 이렇게 물어도. So what do you think? I think yes. I want to start an organic fertilizer distribution business. 이래도 예스, 저래도 예스, 무조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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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이러다 보니 대출업계에 소문이 쫙 퍼졌고요. 대출을 받으려고 줄까지 쓰셨네. 와, 대단해요. 예스를 입에 달고 사는 예스맨 짐캐리. 이래도 괜찮을까요? What's going on, Norm? Something's going down on a big scale. Guy from corporate's here. Don't look. He wants to talk to you. I think it's about all those loans you've been approving. Ooh. Well, you got a nice run. I might get shit canned, Norm. 도대체 대출을 얼마나 해준 거니? Every 2 months, the typical loan officer approves 35 to 40 loans. You have given out 561. 와우, 대단해요. 당신을 미치게 만드는 짐캐리의 습관은 바로 예스를 외치는 것이었었습니다. 하여간 예스 때문에 우리 동네 명물이 돼버린 짐캐리에게 어느 날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요. We've been tracking you, Mr. Allen. We know who you are. We know what you're planning. This is insane. Do you think I'm a terrorist? Jack Hole. As chief loan officer at Brea Federal Savings and Loan, you gave a man money to start a fertilizer business. For what, bombs? No. Have you recently started taking flying lessons? Yes. Oh, come on. Why did you learn Korean? Are you aligned with the North Koreans? No. What? Oh my God! 이것이 바로 예스의 부작용입니다. Several months ago, my client attended a self-empowerment seminar that requires him to say yes to any request that's presented. So all the activity that appears suspicious, the flying lessons, the spontaneous trip-taking, it's all because he must say yes to any opportunity. 연애 전서도 이상이 있겠지요? Did you say yes to everything? Are you kidding me? It's not how it sounds. Oh, really? How does it sound? Because I'd really love to hear this. 예스만 외치는 남자. 아, 곤란해요. 여친마저 환장하게 만든 짐캐리의 말습관 예스. 고쳤을까요? 어우, 예스! It's better with company. I'm not really sure how long this whole exercise is supposed to last. No, I don't even think of him that way. He's old. 미국 사회 현실만 문제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떤 나라든지 겪을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되게 그냥 인생이라는 큰 부분에 걸쳐서 생각해 볼 게 많았. 인디에요. 별점 3점. 해고를 하는 사람으로서 마지막에 좀 더 성숙해가고 인간으로서 쓸쓸하고 외로운 남자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남의 일 같지가 않고 또 우리들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 인디에요. 별점 3점. 제가 오늘 실직자 됐거든요. 그래갖고 보면서 그냥 전 제 얘기 같았어요. 자기가 일하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실마리를 찾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별점 4.5점. 별점 5점입니다. 별점 4점. 별점 3.5점. Honey, I'm ovulating. Daddy, are you crying? One tiny note, no his and her sinks. And you don't think in the future? 코믹적인 거랑 이런 거 많은 것 같고 메리 스트립의 감정 표현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망설인다든지 뭐 설레야 한다든지 그런 거. 사랑은 너무 복잡해. 별점 4.5점.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영화 사랑은 너무나 복잡해. 별점 4점. 이혼이나 사랑에 대한 그런 얘기도 현실적으로 잘 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앞둔 분들,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결혼 생활이 힘든 분들, 남녀수 가리지 않고 다 재미있게 보실 만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너무 복잡해. 별점 4점.
별점 5점. 별점 4점. 별점 5점. Suicide bomber inside the embassy. We've got you working with our top operative, Charlie West. 액션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좀 스토리상에 이렇게 힘을 싣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재밌게 즐기기에는 그냥 스트레스 한 번쯤 풀 정도로만 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From Paris with Love 별점 4점. 존 트러블도 되게 좋아하는데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연기도 잘하시고 배우들의 액션 연기나 약간의 멜로물이 섞여 있어서 흥미롭게 잘 본 것 같아요. 영화 From Paris with Love 별점 4점. 그냥 총격심 이런 것만 기대를 하고 왔으면 재밌었을 텐데 기존 틀 벗어나지 않는 뻔한 스토리, 뻔한 반전 From Paris with Love 별점 2점. 별점 4점. 별점 5점이야. From Paris with Love 별점 4개.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다시 한번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의형제는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 최초로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생각보다 그 관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디어나 사랑이 너무 복잡해는 입소문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아까 입소문 말씀하신 분 중에 한 분, 그 해고자가 양산되는 현실이 남의 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진짜 그 가슴에 와닿는 얘기였습니다. 네. 네. 인디어가 사실은 우울한 얘기죠. 코미디가 아니고요. 그래서, 조지 클루니의 매력과 함께 그 인디어에 담긴 그런 주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요즘에 미국 사회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를 새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고요. 사랑은 너무 복잡해 같은 경우는 사실 낸시 마이어스의 감독의 작품답게 그 저력이 있는 코미디여서 그런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릭배송이 제작한 From Paris with Love를 보면서 참 이 사람이 인종적인 그런 편견이 참 심한 사람이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고, 왜 내가 이 영화를 봤을까라는 네.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영화의 두 경향이 지금 국내에서 고스란히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자크 오디아르 감독의 예언자고, 네. 그리고 이 릭배송이 제작한 From Paris with Love인데, 프랑스 영화가 어느 길로 가야지 정말 프랑스 영화다운가, 이런 것을 새삼 또 알게 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영화를 함께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로 관객들도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언자 같은 경우 처음에 전국 21개 상영관이었는데 이게 150분짜리 영화잖아요. 근데 130분인가? 하여튼 2시간이 넘는 영화인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영관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의외로 진짜 보시면 처음에는 무슨 영화인지 몰라서 안 볼 것 같다가 일단 보기 시작하시면 스토리가 참 재밌고 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하실 겁니다. 그 관객들이 똑똑하신 거예요. 네. 네. 다 아시는 거죠. 그럼요. 네. 저희가 말씀 안 드려도 돼요. 네. 그렇죠. 네. 자, 이번 주에 앞서 소개한 셔터 아일랜드 외에도 의미 있는 영화가 한 편 또 개봉합니다. 2003년도 가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제독 철학자 송두일 교수에 대한 이야기 경계도시 2가 개봉을 합니다. 2003년으로부터 우리는 얼만큼 멀리 왔나, 또는 그때하고 지금 무엇이 변했나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네포트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